안녕하세요. 변호사의 테크닉 구독자 여러분. 저는 곽지영 변호사입니다. 안녕하세요. 김승환 변호사입니다. 네, 승변님. 혹시 왕따 문제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? 당연히 나쁜 문제죠. 이게 가해자들은 자기들은 기억을 잘 못하는데 피해자들은 평생 그 트라우마를 안고 살게 돼요. 그러니까 왕따는 분명히 나쁜 건 맞습니다. 맞습니다.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. 근데 왕따 문제가 꼭 학창 시절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. 요즘에 직장 내에서도 왕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합니다. 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란 거 최근에 만들어졌다는데 그 이야기 하시려고 하는 거죠? 네, 맞습니다. 정확히 말하면 이 법이 근로기준법 안에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그 직장 상사가 보통 이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부하 직원을 따돌리거나 괴롭히는 경우 보통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. 근로기준법 76조의 2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. 그러면 이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에 대해서 일단 제가 생각나는 걸 한번 말씀드려볼게요. 자, 첫 번째, 폭언이나 폭행. 당연히 이건 괴롭히는 거겠죠. 두 번째, 성희롱이나 성추행. 그것도 분명히 괴롭히는 거는 아무도 반박 못 할 겁니다. 그리고 세 번째, 업무 능력에 대해서 어떤 조롱을 하거나 모욕을 하는 거. 이것도 못하냐? 이러는 게 좀 너무 심한 정도까지 간 수준. 저는 일단 이 정도 생각이 드는데 곽변님 생각에 어떤 게 더 있을 것 같나요? 네, 저도 일단 승현님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이 되고요. 또 추가적으로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. 넷째, 험담이나 따돌림.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따돌림을 하는 경우. 또 다섯 번째,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인데 사적인, 개인적인 용무를 지시하시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. 예를 들면은 내 집안에 어떤 급한 일이 생겼는데 뭐 운전을 대신 해줘라. 아니면 학원 픽업 좀 해달라 뭐 이런 그런 거. 것도 있을 수 있고 마트에서 대신 장을 봐와라. 이런 것들도 이런 개인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경우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. 또 마지막으로 회식 같은 걸 원하지 않는데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강요하는. 생각만 해도 피곤하네요. 네, 정말. 맞습니다. 그런 경우에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. 이게 이제 규정은 들어보면 굉장히 올바르고 좋은 취지인 거는 아무도 부인 못할 것 같아요. 근데 한편으로는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. 이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현실적으로. 그래서 이제 법은 그런 효과를 좀 더 대화하기 위해서 어떤 규정을 두고 있냐면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근무지에는 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관련된 어떤 예방책이나 징계와 관련된 내용을 반드시 취업규칙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이 취업규칙이란 거는 회사 내에 있는 어떤 근로에 있어서 기준을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반드시 회사는 이거를 지켜야 되는 그런 게 바로 취업규칙인 거죠. 네, 맞습니다. 또 회사 같은 경우에 피해가 발생하면 어떤 조치를 좀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. 그래서 피해자가 요구한다면 근무지를 바꿔주거나 아니면 유급 휴가를 허용을 해야 합니다. 만약에 이런 요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자한테 불이익을 줄 수 있잖아요. 너 왜 그런 걸 감당해야지 않아? 막 이러면서 오히려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벌칙 규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요. 이게 또 이제 직장 상사하고 부하들 간의 문제만은 아니고 동료 직원들끼리도 당연히 적용이 되고 사업주랑 근로자 사이 그리고 소속 근로자랑 파견 근로자 이런 모든 근로관계에 있어서 다 적용이 되게끔 법은 정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을 하려면 뭐 나이든 직위든 학벌이든 아니면 정규직, 임시직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서 우위를 이용해서 어떤 괴롭힘을 이용한다. 이런 게 있어야 지금 이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 중요한 포인트네요. 네. 그래서 동료 직원 사이에서도 우위를 이용했다면 그렇죠. 네, 성립이 된다는 거군요. 입사 동기라도 나이는 다를 수 있잖아요. 그럼 내가 형인데 이러기 시작하면 그게 성립할 수 있는 거죠. 또 마지막으로 문제 제기를 하려면 늘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. 바로 증거를 수집하셔야 할 텐데요. 예를 들면은 뭐 주고받은 이메일 아니면 어떤 문제되는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 또 혼자서 밥을 먹었다면 그런 카드 명세서 욕설을 했다면 녹음 파일이나 문자 이게 모두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. 아니요. 이런 재판을 가거나 경찰에 신고를 하면 증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항상 좀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야겠네요. 네.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그럼 정리를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을 하려면 첫째, 우위를 이용해야 한다. 둘째, 업무상 어떤 정한 지시 등등 어떤 말 이런 거를 넘어서야 된다. 그리고 셋째, 신체적,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아니면 근무 환경에 불이익을 줘야 된다. 이런 것들이 성립을 하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게 됩니다. 이 경우에
본인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주변에 도움을 구하거나 언제나 증거를 수집하는 습관을 길러두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당연히 동료 직원이나 부하 직원한테 피해를 줘서도 안 되고요. 또 그런 피해를 겪으시다면 적극적으로 좀 대처하셔서 그렇죠. 네. 해결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희는 다음 주에 보다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